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을 밀착 취재한 기자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와 취재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크맨이 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지난주 일정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이 게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예.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들과 또 청년 세대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예. 이게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던 게임 확률련 아이템 문제.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많은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억대로 투자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런 건 사기다. 그 아이템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호응을 얻었고요. 예. 또 최소한 의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어길 경우에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기만이니까 제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 업계를 겨냥해서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이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떨어진다. 고객을 봉으로 하는 사고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제하자고 해서 국내 게임 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이걸 좀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게임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면 질병으로 치료해야 하니까 질병 코드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극단적 예외 사안을 이유로 일반화하는 건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게임 업계의 고질적 혹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과거 발언 이건 겨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20시간 일하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노동자도 사람이고 사용자도 절실하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게 맞지. 현대 문명사회에 맞지 않는 수준의 과도한 노동 착취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소통하려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게임업계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 공정을 주제로 화상 이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샌델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능력주의가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 가져온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표시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경제성장 전략, 전환적 공정성장 이걸 주요 개념이 공정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비전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 방송된 겁니다. 이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코스피 5천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 불투명성 이걸 꼽으면서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다 무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거는 나는 안 하는데 이건 필요하다.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 같은 것을 만들자. 그러니까 실물자산이나 기초자산이 담보된 그런 것을 만들자라고 제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권고하는데 절대 사지 마라. 예. 그래서 종목에 대해 알고는 있다. 그 인연들도 진짜 기가 차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해서 좀 호소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예.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메타버스 일정도 그렇고요. 메타버스 일정도 정치인들이 잘 찾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찾은 적이 없었던 그런 지역을 꼭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지난주 일정을 쭉 보면 이 정치권과 좀 소통하기 좀 어려웠고 좀 쉽지가 않았던 그런 프로나 아니면은 그런 인물과 대담을 통해서 점점 중도층이나 젊은층, 청년층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네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3일에 선대위 출범 이후 51일 만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어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서 대표님이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전 대표가 네라고 대답한 모습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후보를 향해서 고생 많으시죠? 잘 보고 있다.
이런 말도 이낙연 전 대표가 했는데 한 80분 정도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선대위 신설기구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으로 이끌면서 이렇게 국정과제 설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 입장에서는 원팀의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이 전 대표의 합류로 원팀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만들게 됐고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과 대비되는 효과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과 합당 얘기도 어제 뭐 있었지만 민주당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진보 진영 총결집 작업에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오늘 뭐 당장 이 비전위원회 이게 출범을 했어요. 근데 이 현장을 좀 보니까 출범식에 뭐 서른, 홍영표, 박광원 의원 같이 이낙연 캠프 핵심 인사들이 다 와서요. 예. 뭐 이 인사들만 쭉 봐도 실질적인 원팀이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뭐 이 정성호 의원도 오늘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특히 뭐 7인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앞에서 나서기보다 뒤에서 함께 이제 후방에서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정성호 의원까지 이 수석 부위원장에 합류하면서 정말 이 비전 일을 이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포함해서 이 명락대전으로까지 불렀던 좀 갈등이 좀 있었던 두 캠프가 정말 이제 하나가 돼서 원팀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 뭐 박 기자 이야기처럼 지금 내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조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싶어 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시점도 어떻게 좀 이렇게 됐고요.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1월 5일에 광주에서 이 비전위 이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첫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특히 또 호남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행보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는 산타로 변신했다고요? 네, 당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산타 복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8명과 비정상회담을 열었어요. 그래서 뭐 비록 뭐 국가 정상인 대통령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 허심탄회하고 재미있게 풀어간다는 그런 구상에 따라 성탄절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뭐 귀엽고 또 재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법으로 모든 학생은 하루에 무조건 1시간 놀게 하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뭐 노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은 거기 댓글을 보니까 직장인도 좀 한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2시간 의무화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직장인도 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점심시간 2시간 의무화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뭐 이 성탄절을 맞아서 뭔가 새로운 그런 일정도 소화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아이들이 뭐 어린이날에 청와대에 초청받고 싶어요 이런 소원부터 자동차로 다른 나라에 여행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군사력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소망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이재명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실현할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네. 오늘은 조건부 토론을 이야기했어요. 대장동 특검 받으면 토론하겠다. 예. 예. 이재명 그렇습니다.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16번 토론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보셨나요? 라고 되물으면서 웃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사실상 내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토론을만 하겠다. 이게 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관위 주관 대선 TV 토론 3차례 이상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차례 이상이니까 3번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거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예. 또 오늘도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더더욱 토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믿음이다. 한낱 말싸움으로 치부하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건 자칫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론이 이 화제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연일 토론 언제 할 거냐, 토론 방식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토론 3번밖에 안 하는 거냐, 3번보다 덜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토론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 얘기를 좀 들어보면 토론은 국민들 앞에서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거고 또 싸우고 뭐 뭔가 고성에 오가는 그 자체도 토론하는 과정의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고 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생각은 정책적으로 비전적으로 좀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 이번 주 일정 알려주시죠. 네, 뭐 내일 일정이 좀 정해졌는데요. 복지국가 7000년대 간담회를 통해서요. 청년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복지국가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 참석을 하고 또 눈에 띄는 게 1월 2일 일요일에 현행 거리두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따라서 지금 중단된 메타버스 일정을 1월 둘째 주부터 재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원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만나봅니다.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오후 3시였죠. 사실 오늘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매우 긴박하게 좀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뭐 오전부터 김 씨가 뭐 사과를 한다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선대위에서 확인해 준 게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물어봤을 때도 선대위 관계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어허. 되묻기도 하는 거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준비된 건 아니었던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여러 예. 예. 선대위하고 사전에 아마 논의는 좀 안 됐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뭐 선대위 관계자들 말을 좀 종합해 보면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권성동 사무총장 이런 이들이 계속해서 좀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후보에게 계속 얘기를 했고 후보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예. 배우자가 그렇게 언론 앞에 서는 게 전례가 없다. 조금 뭐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근데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좀 기자회견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그런 본인의 의지가 좀 많이 확인된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 어제 현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김건희 씨의 복장은 이제 검은색 정장에 하얀색 블라우스, 높은 구두 차림이었어요. 검은색 스카프를 맸고 검은색 정장은 김 씨가 평소에도 주로 입는 복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머리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게 지난 15일에 연합뉴스 사진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혔었는데 그 당시엔 이제 긴 생머리에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제는 머리가 좀 짧아지고 또 웨이브도 들어간 이런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화장도 좀 진했고 예. 뭐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건지 뭐 그런 건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저도 이번에 김 씨를 좀 처음 봤는데 뭐 뭐랄까 좀 커리어우먼 느낌이랄까요. 뭐 실제로 보니 뭐 그런 느낌이 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김 씨가 기자회견을 잘한다.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회견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뭐 인사하고 마스크를 벗고 기자들 향해서 추우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살짝 미소도 보였거든요. 예. 물론 뭐 사람마다 긴장의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처음으로 얘기 나왔던 게 뭐 연애 얘기부터 해서 유상 경험도 얘기했고요. 다 제 잘못이다, 불찰이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뭐 의혹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도 뭐 본인이 직접 쓴 것은 맞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예. 기자들은 대부분 좀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감성적인 부분도 많았고 예. 사실 쉽사리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마는 일단은 여러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김건희 씨가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직접 질의응답도 없었거든요. 예. 뭐 김은혜 공보단장이 이에 대해서는 좀 정치가 먼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이라서 혹시나 뭐 진실을 뭐 제대로 말하고 싶은 바와 달리 전해드릴까 싶어서 좀 질의응답은 갖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대신에 선대위 쪽에서 준비한 게 14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예. 그러고나 대변인들이 질의응답을 좀 갖는 방식이었는데 이 설명 자료가 김 씨랑 직접 대화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9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정리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그 이상의 해명은 없었다는 게 평가인 것 같습니다. 좀 예. 역시도 김 씨 입장과 같은데 예. 그- 약간 부풀리기는 한 것 같고 잘못 적은 건 있다. 예. 이 기자 이야기처럼 사과문 내용이 앞에 너무 감정적이고 연애 이야기 꼭 쓸 필요 없었는데 그런 거 썼고 그래서 저도 네. 볼 때 이게 전문가가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얘들 사실 뭐 이 정도 큰 사안이면 선대위에서 뭐 쓰고 나서 본인이 검토하고 최종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쓰고 읽은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저도 이게 뭐 정확히 그런 것에 대한 이유를 뭐 이렇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 뭐 선대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이렇게 순수한 배우자의 뜻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보니까 윤 후보가 한번 또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입장문을 읽어보기도 했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이대로 이제 나갈 수 있었던 건 조금 더 뭐 진심이라는 거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거 이런 예. 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은혜 대변인이 기자회견 전에 질의응답은 없다, 양해 구한다 네네. 했을 때 기자들이 반발하거나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 이렇게 뭐 취재진이 질문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보이는 시각에 대해서 또 저희도 아픈 입장입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또 불만을 표한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또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명 자료를 우리가 리스트업했고 다 답해드리겠다 이렇게 조금 장치들을 좀 마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취재 현장에 또 룰이라는 게 있으니 또 뭐 취재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회견장을 벗어나서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다만 김 씨가 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취재진도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기자회견 전에 윤석열 후보의 복지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 복지 공약 발표 이후에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 가짐으로 해서 앞에 복지 공약 발표가 하나도 화제가 안 됐었거든요. 네. 이건 조금 그 캠프 자체로서는 미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 취재진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미스 아니냐.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 행보를 보면 좀 일단은 최대한 이슈를 정리하고 어제 뭐 사과도 그런 의미였겠지만 공약 행보, 정책 행보를 나가야겠다. 이거는 사과와 별개로 그런 좀 기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이제 복지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죠. 그래서 뭐 일자리 관련 공약을 좀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좀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오히려 그 사과로 인해서 좀 덮였고 그것 뭐 또 그래서 또 선대위 쪽에서는 그만큼 이게 이 사과가 전격적으로 뭐 진실되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정회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공약과 정책 행보를 통해서 계속 그 배우자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공정회복 정책 공약이라고 해서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연속이나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건데 상당히 그 부분 신경 쓴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좀 다시금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배우자 건으로 인해서 공정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좀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대장동 현장을 또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본인이 다시 좀 가져가려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김건희 씨 논란도 이제 사과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대장동 건을 이야기하면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마 기자님도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 사퇴한 이후로 지금 후보 본인하고 이 대표하고 또 대결 양상이 보이고, 뭐 김태흠 의원하고 또 어떤 설전을 주고받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명하고 이런 대립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디스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선거 얼마 안 남던 이 시점에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리스크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준석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두 개가 꼽힐 어허. 정도죠. 그래서 뭐 이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로 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서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중요한 시기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 역시 SNS에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재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이 대표 측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가 뭐 윤핵관이나 이런 문제들, 현재 윤 후보 선대위가 좀 구성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하지만 뭐 초선 의원들이나 김종인 대표도 지금 들어보면은 좀 이 대표의 최근의 언행이나 행보를 조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대표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서도 그런 좀 극적으로 좀 봉합하는 그런 예. 형태들의 것들이 있었지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좀 예측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